전라남도와 신안군의 15년 수건 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드디어 승인됐습니다. 지지부진했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경비행기를 타고 흑산도를 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제한급수 예상 시기가 5월 초로 늦춰졌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절수 참여, 그리고 폭설과 겨울비로 인해 가뭄 위기를 제한급수 없이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복합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전제된 상생 방안 마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과 상생이 아닌 이익 공유를 상인들과 논의하겠다는 발언에 상인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민주당의 길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전남에선 송갑석, 서삼석 의원이 첫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지역 정가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라남도와 신안군의 15년 수건 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드디어 승인됐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공항 건설을 위해 국립공원 해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건데요. 연내 착공에 들어가면 2026년부터는 경비행기를 타고 흑산도를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변경 계획을 심의해 흑산공항 부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확정된 공원구역 변경은 공항 건설을 위해 국립공원 부지를 해제하고 대체부지 편입을 확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15년, 행정 절차에 들어간 지 11년 만에 수건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번에 통과하게 돼서 우리 신안군 발전, 또 전남 발전, 또 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좀 희망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흑산공항은 지난 2013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 계획이 고시됐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안전성 등에 대한 환경단체 반발로 2018년 10월을 마지막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중단돼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안군과 전라남도는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공항 건설의 의지를 키웠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훼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지우고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흑산공항 사업 예정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인근 해변을 대체 부지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흑산공항은 국비 1,833억 원을 투입해 흑산면 예리 이론에 활주로 길이 1,200m, 폭 30m 규모의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하는 소형 규모로 건설됩니다. 목표대로 올해 착공에 들어가면 2026년 개항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광양국가산단에 친환경 수소환원 제철 전환을 위한 제2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이 들어섭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인 NEH는 오늘 광양국가산단에서 제2액화 천연가스 터미널 착공식을 갖고 오는 2025년까지 9,300억 원을 투입해 20만 킬로리터용 저장 탱크 2기를 시작으로 수소 추출 설비와 암모니아 부두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가뭄이 심각한 광주광역시의 제한급수 예상 시기가 5월 초로 늦춰졌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절수 참여와 폭설에 이은 겨울비로 인해 이번 가뭄 위기를 제한급수 없이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 주요 상수원인 동복호의 고갈 시점이 6월 초, 제한급수 예정일은 5월 초로 미뤄졌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수돗물 절감 덕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수돗물 사용 절감률이 매달 8.1%에서 6.7% 수준을 보이고 있고 많게는 주 단위로 9%까지 절수율을 보였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폭설에 이은 겨울비로 한 달 가까이 동복호의 수위가 25% 안팎을 유지하는 것도 고갈 시점 연장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광주시는 영산강 비상공급 사업으로 2월 말부터 하루 2만 톤, 4월 말에는 하루 5만 톤이 추가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8곳의 지하관정 개발도 착공에 들어가 하루 2만 톤까지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수돗물 절감에 대한 긴장을 풀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20년 빈도, 5월에는 500년 만에 나타나는 가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최종적으로 5월 제한급수 여부는 다시 3월까지의 상황을 지켜본 뒤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상공급 대책 이런 사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형태가 이제 보이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제한급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만큼 광주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물 전략에 계속해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복합 쇼핑몰 사업과 관련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제된 상생 방안의 마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생이 아닌 이익 공유를 상인들과 논의하겠다는 언급인데요. 상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강기정 시장이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치밀한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건 맞다. 그런데 전제되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복합 쇼핑몰 추진 과정에서 상인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복합 쇼핑몰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 논의로 얘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익 공유를 어떻게 할 거냐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익이 생길지 정말 해가 생길지는 아직은 우리가 검증하지 못했지만은 그건 검증을 하자는 겁니다. 상인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상생 방안의 이해 당사자인 상인들과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는 비판입니다. 강 시장이 유통 대기업들의 입장과 논리에 서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요 입법 취지가 상생인 만큼 대화 창구를 만들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지금 현재 5개가 될지 6개가 될지 1개가 될지 또 이것도 우리가 지금 안개 속에 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광주시청에 의한 불통의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당사자는 우리입니다. 간담회 현장에서도 지적은 나왔습니다. 상생 방안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상생이 아닌 이익 공유라면 그 또한 어떤 내용인지 설명도 전무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가 중소상공인으로서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아예 대화의 상대자로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와 관련 광주시는 조건을 강제한 상생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며 광주 공동체의 공유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약속했던 가칭 복합 쇼핑몰 상생 발전 협의회는 유통업체들과의 사전 협상이 끝난 이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민주당의 길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당을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김종민, 조응천 의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송갑석, 서삼석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지역 정가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비명계가 구성한 반성과 혁신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논의체 민주당의 길이 첫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송갑석, 서삼석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서동영 의원은 논의체에 함께하지만 지역 행사가 있어 첫 토론회에는 불참했습니다. 참여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사회 보고 또 필요할 때는 또 돌아가면서 발제하고 발표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한다면 비명 모임이 아니라 비전 모임이다. 민주당의 길에 참여하는 지역 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 이재명계로 보이거나 친명 비명으로 구분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첫 토론회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민주당의 현 상황과 내년 총선 전망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당내 다양성과 소통을 강조하며 껴안기에 나섰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의견 개진, 또 진지한 토론, 그리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또 국민의 뜻에 더 부합하고 또 국익에 부합하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의 길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비명계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호남과 더불어 민주당의 두 축 중 하나인 친문계 의원 모임이 사이제 출범과 맞물려 포스트 이재명을 찾으려는 시도로도 해석됩니다. 호남이 지지 기반인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는 6월 귀국,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당내 공천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명계가 다수 참석한 민주당의 길의 행보에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틀째 전남 지역 무소속 단체장을 만나 현안 사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박홍률 목포시장과 강종만 영광군수를 만나 지역 주요 현안 사업장을 돌아보며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은 근대 역사 관광 자원으로 고하도 해상데크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과 세라믹 산단 기반 시설 확충 등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대한 알아보고 지원해. 정의당 광주시당이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철거한 지자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 광산을 지역위원회는 지난 17일과 18일 도심 교차로에 걸었던 명절 인사 현수막 가운데 일부가 지자체에 의해 무단 철거됐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서구갑 지역위도 당 현수막이 무단 철거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 박람회장을 활용한 마이스 산업과 미양 여수의 관광전을 통한 1,300만 명 관광객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가 정기명 여수시장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이렇게 사업을 하든 또는 행사를 하든 박람회장 그리고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 주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박람회장 활용에 탄력을 받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현재 지금 2,000석 이상의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이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여수가 우리나라 최고의 마이스 산업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특별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배상 보상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 대책, 생활 지원 대책 이런 배상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유족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수 산단에는 상근직이 3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는 교통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거나 또 터널을 뚫어서 그걸 확보해야 되고요.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3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이 주말이나 그리고 이 관광 성수기 때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도심권 교통을 해결해야 되고요. 다른 모든 이렇게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인근 도시보다도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은 아주 높은데 문화예술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 행사와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올해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025년 3월에 문화예술재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호텔이나 여러 가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숙박시설이. 단 이제 하나의 아쉬운 점은 2,000석 이상의 그 대형 어떤 그 단일 규모의 어떤 그 컨벤션 센터가 없기 때문에 대형 마이스 행사는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박람회장이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거기서 대형 컨벤션 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여수는 마이스 산업의 메카가 될 거라.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고 거주하기 좋도록 마을의 현안이라든지 소소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현장 행정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주도나 그리고 시가 주도가 아닌 주민자체가 태동했기 때문에 정말 주민자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지방자치가 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여수시가 보여주도록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순천농협이 지역 상생카드로 적립된 농촌사랑기금을 타 지역에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농협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농촌사랑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농촌사랑기금 6,700만 원을 경북 김천농협과 영암 낭주농협 등에 지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이 지난 2020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순천 농민에게 써야 할 기금을 타 지역에 선심성으로 지급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 순천 농협 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여수 웅천동 생활형 숙박시설 흙막이 붕괴 사고는 부실 시공 때문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 지하사고 조사위원회는 지난 3개월 동안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결과 당초 설계 흙막이 벽체를 차수성이 있는 시트 파일로 계획했다가 이후 차수성이 떨어지는 흙막이 공법 벽체로 변경하면서 토합 증가 등으로 벽체가 붕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문복지재단이 광주 비엔날레에 파빌리온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보문복지재단은 오늘 광주 비엔날레에서 후원금 2천만 원 전달식을 갖고 재단 측이 운영하는 동국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이탈리아 파빌리온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전남의 미분양 주택이 3,000호를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22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의 미분양 주택은 3,029호로 한 달 새 104호 증가했으며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941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의 미분양 주택은 291호로 11월보다 130호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